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비티드입니다. 오늘은 기아 EV4 미디어 전시에 왔는데요. 현재 외장 디자인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내장까지 띄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EV4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 얘기하기로는 포스트 세단의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면부나 후면부나 그리고 측면부까지도 지금 공개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단과는 비율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앞은 엔진이 없죠. 그래서 앞과 뒤가 짧고 캐빈 공간이 극대화돼서 가운데 저 배터리가 깔리기 위해서 휠베이스가 길게 늘어난 형태가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에서 만나게 될 세단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V4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최초로 내놓는 전기차 세단이자 향후에 나올 전기차 시대의 세단의 디자인을 좀 제시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K5, 포르테 이 시절부터 밀고 있는 타이거 그릴에서 발전된 타이거 페이스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디자인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아만의 독특한 컨셉을 잘 유지하면서 밀어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스타맵 시그니처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EV3 또 EV6, EV9에서도 보던 그런 디자인들은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액티브 플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EV3와 동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 SUV보다 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나 차급은 EV3와는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조수석 쪽으로 왔을 때 전기 충전구도 앞바퀴 쪽에 달려 있고요. 열어보면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이렇게 수동으로 개폐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온 김에 측면도 둘러보면은 기아에서 얘기했던 그런 포스트 세단의 정수가 드러나는 부분은 측면부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좋은 세단의 비율, 전형적인 세단의 비율은 앞이 보닛이 길고 캐빈이 적당히 깎여 있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루프 라인은 요즘 패스트백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운데 배터리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긴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엔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앞쪽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캡포워드 스타일로 실내 공간을 극대화시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캡포워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길게 앞쪽으로도 많이 길고 뒤쪽으로도 넓게 빠진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휠베이스가 길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저도 기본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후면부 역시도 패스트백 스타일로 루프가 완만하게 깎여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스포티함을 챙겨주는 부분이면 동시에 이 부분을 보통 쿼터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뒷문짝 뒤쪽에 있는 이 글라스의 면적도 넓고, 그리고 루프가 시작하는 포인트부터 끝나는 포인트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세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은색으로 된 휠라치를 감싸고 있는 이 블랙 클레딩인데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전기차다 보니까 바닥이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차체의 무게감이 너무 커 보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우디도 그렇고 뭐 BMW 5 시리즈도 전기차랑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 아래쪽에 검은색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차량 역시도 이 프런트에서부터 이어지는 검은색 포인트가 쭉 들어가서 이어지는데, 이제 또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휠 라치를 감싸는 부분은 공기 역할을 위해서 둥그렇게 생겼지만 이쪽은 각이 딱딱딱딱 져 있는 게 마치 SUV 같은 이런 크로스오버 느낌을 내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아가 미는 오퍼진 유나이티드라는 디자인 테마를 가지고 좀 기하학적인 형상의 휠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여타 다른 기아차들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로 50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엠페라 수프림 S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EV3와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션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지금 전시된 차량 중에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적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차체의 볼륨, 이런 부분들도 EV3나 EV9과 비슷하게 이런 Y자로 흘러가는 면을 사용을 했어요. Y자로 흘러가는 면을 앞쪽도 사용을 하고 뒤쪽도 사용을 했지만 EV4는 세단이라는 컨셉에 맞게 조금 더 날렵한 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왔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고 조금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램프가 양옆으로 정말 많이 벌어져 있어요. 차체의 끝단의 끝단까지 빼면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적응, 네이징이 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정후면에서 봤을 때는
어색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율이 꽤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디자인이 적용이 된 만큼 레이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체 전반적으로 대각선의 라인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퍼 쪽에도 디테일로서 리플렉터와 같이 이런 대각선 형태의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파팅 라인까지도 딱딱딱 각도를 맞춘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은 참 편안합니다. 하단에도 이런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기역학에 있어서 물론 옆면이나 상단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하단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하단부에도 디퓨저 그리고 스플리터 등으로 마감을 잘 하면서 공기역학에 신경 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내세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루프에 듀얼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원래는 세단에서 잘 보기 힘든 거였지만 이 EV4 차량에 특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기아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같은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존재를 하고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보시면 세단이기 때문에 유리가 같이 열리진 않아요. 다만 깊이는 굉장히 깊고 공간 설계도 잘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들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을 접으실 때는 이쪽에 있는 레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버를 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시트를 폴딩을 하셔서요, 이 정도로 넓은 공간을 길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단이기 때문에 풀플랫은 지원이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아 EV4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기아에서 요즘 많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러 디테일들이 EV3에서 차용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좀 기아 차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냥 그 디자인이고요. 도어 핸들로 왔을 때 이제 EV4에서 보이던 디테일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하게 날렵하게 딱딱딱 꺾이면서도 부드러운 면을 썼지만 실내는 조금 더 러기드한 느낌의 이런 도어 핸들이나 버튼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센터 쪽으로 오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레버라운드 스타일의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직물이 적용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실내에 탔을 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레탄이나 가죽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직물을 적용하는 부분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 측면으로 왔을 때는 이쪽에 보시면은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옆쪽에는 마찬가지로 직물로 된 마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실내 전반적으로 이런 하늘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도어 쪽에도 마찬가지고 시트, 리어 시트까지도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EV3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다른 포인트도 들어가고 컬러 배치도 다르게 됐었는데, EV4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스타일의 시트가 들어가 있고 위쪽 좀 어두운 톤에 아래쪽 밝은 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까지 들어가 있고, 헤드레스트 역시도 기아에서 요즘 많이 쓰는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쉬 타입 헤드레스트는 실제로 써봐야지 알아요. 이게 굉장히 푹신푹신한 느낌인데 쿠션이 주는 푹신함과는 좀 다른 메쉬만의 푹신함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봤을 때는 디지털 룸미러 같은 거는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아까 외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사이드미러 역시도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EV3에서 다 보셨던 디자인인데요. 좀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면서도 각지게 깎여있는 이런 형태도 오퍼진 유나이티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빠지지 않고 챙겨 넣었고, 이 하단부로 왔을 때도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빠지지 않고 챙겨 넣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라인에서 이번에 보여드렸던 게 100W시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이 차량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자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EV3와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센터 콘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플레이트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버튼류도 이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의 활용성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EV3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실차주로서의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쪽에 수납 공간은 빠졌고요. 다만 이게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2열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테이블 같은 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1.4kWh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최대고요. 533km를 주행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산을 오고 가기에도 충분한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400V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 80% 충전까지는 3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0% 잔량 충전 시
예상 주행 가능 거리는 578km에 달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역학 개수 같은 경우에도 0.23cd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도 많이 챙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앉았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헤드룸이 좀 좁아요. 바닥에 배터리가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이 높아서 헤드룸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193cm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트를 최대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이런 식으로 스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후석에 앉았을 때도 아마 바닥이 높아서 오는 이런 문제점은 동일하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와이드 파노라마까지는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유리까지도 잘 열립니다. 실내 컬러는 브라운 커피? 모카 정도 톤의 웜 그레이 계열의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재감 자체는 괜찮고요. 이쪽에는 금속 느낌이 나는 스피커 커버도 들어가 있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 키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 하단부에 수납 공간 컵홀더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컵홀더 좀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EV3 시승할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달리면서 음료수를 꺼내 마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음료수 마시려고 휘적휘적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은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들어갔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피커가 이쪽에 있고 하단에 도어 포켓은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자, EV4의 2열로 넘어 봤습니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을 제가 앉았던 기준으로 맞춰놨는데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 남성 정도가 탔을 때의 시트 포지션 정도로 보이는데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머리를 딱 못 붙여요. 많이 닿고 이거는 평균 키 정도의 성인 남성분들이 앉기에도 많이 좁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오닉 6보다는 더 앉을만한 수준인데 다만 이 차가 좀 짧아요. 아이오닉 6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는 한 급 아래인 차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무릎 공간은 제가 탔을 때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 이쪽에 뭐 USB-C 포트라든지 그리고 송풍구까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도 차체 전반의 테마에 맞게 이 하늘색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부분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놔두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끄럼 방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쳐도 잘 안 미끄러지고요. 시트백 포켓은 뭐 지퍼 타입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 생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고 앞쪽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투톤이었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직물이 상단 부분에 들어가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소재감은 아무래도 이 차급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 손이 주로 닿는 부분들은 좀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가죽 느낌이 나는 이런 부드러운 재질의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팔걸이 쪽에는 블루 포인트와 직물 소재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고 2열 열선도 빠지지 않고 챙겨 넣었습니다. 2열 팔걸이 이렇게 내려보면은 컵홀더는 들어가 있고 이쪽에 뭐 스키스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폴딩이 가능한데 2열에서는 제가 직접 바로 못하고요. GT 라인도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EV4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역시 바디 컬러가 적용이 된 부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지금 이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EV6 GT 라인에서 선보였던 그런 무광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 하단부로 왔을 때 원래는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무광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광 플라스틱이 아니라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이 적용이 되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다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이쪽은 바디 컬러를 넣고 이쪽은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음으로써 투톤으로 처리를 해서 이 차만의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쪽에 마찬가지로 액티브 에어 플랩은 따로 없고 여기도 다 일반 무광 플라스틱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릴의 포인트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측면으로 왔을 때도 동일한 차이가 존재를 하죠. 무광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던 클래딩이 다 유광으로 된 블랙 하이그로시 스트롬으로 바뀌어 있고 외쪽으로 디자인 차이가 뭐 크게 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다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EV4 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각형이 강조된 휠 디자인이었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삼각형이 강조되어 있는 휠 디자인이 채택이 됨으로써 역동적인 느낌을 가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550, 19로 다르진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으로 왔을 때는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바디 컬러와 블랙 하이그로시가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번호판 주위가 네모나게 깎여 있는데 이 차량은 조금 더 기하학적인 형상을 가지고 깎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EV4 GT 라인에 걸맞는 조금 더 날렵한 역동적인 느낌을 가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오면은 마찬가지로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디퓨저 디자인도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되어서 좀 정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각이 딱딱딱 살아있는 이런 디퓨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EV4의 실내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투톤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쪽에 들어갔던 블루색 액센트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투톤으로 처리된 시트에 이렇게 GT 로고가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실내 컬러가 적용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다른 부분은 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네모네모한 패턴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진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점이 좀 다르고요. 이런 사선 패턴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아에서 요즘 쓰고 있는 이 GT 라인들에 들어가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앞쪽에 적용되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쪽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도 간략하게 둘러보면요,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컬러 차이만 있는 수준입니다. 이상 기아 EV4를 살펴봤고요. 나중에 이 차량을 시승하면서 더 자세한 주행 질감과 이런 부분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